전 섹션에서 얘기했었던 이 상품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수님이 예제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 부분을 풀어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그 계속 기록은 뭐고 실제 재고 조사는 뭔지, 그래서 현재의 그 상품 계정과 관련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은 미리 얘기하건대 맨 처음 하게 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품 매출이 그렇게 1학기에는 가면 됩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여기 상품의 흐름 예제를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상품에 관한 회계 처리 방법. 자, 많이 보던 애야. 자, 상품 5만 원이 어떤 애냐면 개당 5,000원짜리 그리고 10개를 현금으로 매입하다라는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계 처리가 지금 어떤 방법이냐면 순수 계정 분기법이야.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이 순수 계정 분기법. 자, 그래서 7월 1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 7월 1일 어떻게 처리를 해? 자, 여러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품 이렇게 처리했잖아. 5만 원. 자, 그리고 이렇게 슬래시 이렇게 차변 대변을 나누라고 그랬지. 자, 그리고서는 여기는 현금 샀다니까 현금. 이건 다 아는 방법이잖아. 그지? 자, 그런데 상품 8개를 8만 원에 현금으로 매출했어요. 그러면 10일 날 거래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처리를 했어. 자, 8개는 지금은 뭐 이 방법에서는 요거를 팔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8개 팔은 거다. 그지? 그래서 8개를 8만 원에 팔았으니까 현금 팔았으니까 현금 8만 원. 자, 그런데 오른쪽이 이제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 자, 상품은 원가가 얼마짜리야? 8개면은. 자, 8개 파는데 상품의 원가는 8개면은 한 개당 여기에 5,000원짜리니까 얼마야? 4만 원이 되겠다. 그치? 5, 8, 40. 4만 원짜리지? 8개니까. 한 개에 5,000원짜리 아니야. 그지?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왼편과 오른편의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 그지? 4만 원만큼을 더 받은 거 아니야. 원가가 4만 원짜리인데 8개면은 8만 원 받았으니까 이 차이 금액을 뭐라고 배웠어?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알고 있지? 자, 그런데 이제 15일 날 다시 15일 날 상품 또 6만 원을 사왔어요. 이번에는 상품 가격이 올라서 개당 6,000원에 사왔어요. 그래서 상품 여러 가지 돼. 그리고 6만 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는 다시 현금 6만 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20일이 왔어. 자, 20일 날 왔더니 상품 7개를 파는데 이걸 현금으로 매출했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7개를 파는데 자, 어쨌든 여기는 적을 수 있어. 차변은 현금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얼마라고 적을 수 있어? 7만 원 받고 팔았는데 여기에 상품을 얼마라고 적을 것인가에 문제가 생긴 것이야. 상품을 7개의 원가를 여기 지금 상품은 뭐 어떤 애와 어떤 애를 팔 수 있냐면
여기 8개 팔았으니까 여기 2개 남은 것, 5,000원에 사온 애 2개 남은 것과 여기 6,000원에 사온 거 10개 있는데 어떤 거 7개냐 이거지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때는 이제 이번 1학기 수업에서는 원가 얼마라는 것을 띡 알려줘.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가서 조사를 한 거야. 실제로 가서 어떻게 팔았다고 가정을 해서 이제 문제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가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어. 벌써 번거롭지. 그래서 어떻게 팔았다고 한 거냐면 1일 날 매입한 것. 1일 매입분 2개하고 2개 순서대로 팔았다고 한 것이야. 팔은 것이라고. 1일 거 2개 하고 그다음에 15일 날 사온 거 15일 거 몇 개를 팔으면 7개가 되어져? 5개. 이렇게 팔았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야. 조사를 했어. 자,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팔려는 요 상품을 딱 집어서 이렇게 파는 것이야. 자, 그러면 요거 2개 10,000원가 그리고 요거 5개 5, 6, 30 하면 30,000원 합해서 상품의 원가가 얼마냐면 상품의 원가는 역시 40,000원만큼이 나간 것이야. 구해줘. 1일 거 5,000원짜리 2개 하면 10,000원이지. 그리고 6,000원짜리 5개 하면 30,000원이지. 그래서 40,000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차이 금액이 30,000원 아니야? 30,000원만큼을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이제 한 것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기 한번 해보자. 어떤 애만 전기하냐면 현금 이런 애들은 전기 안 하고 상품하고 상품 매출 이익 요 부분만 전기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상품이 7월 1일 날. 자, 여기 전에 했었던 문제가 여기 고스란히 있다. 자, 상품이 7월 1일 날 얼마를 사오냐면 50,000원을 사오고 있었어. 10개. 자, 그리고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이었습니다. 현금. 이런 애들은 다 지우자. 7월 1일 날. 자, 상품하고 상품 매출이익 둘만 하기로 했으니까 현금은 이제 전기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10일 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상품이 40,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자, 상품이 40,000원이 나가고 있어. 상품이 40,000원이 나가면서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7월 며칠이었어? 7월 10일 날.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있냐면 상품 매출이익. 자, 이런 애가 있는데 상품 매출이익이 얼마냐면 40,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7월 10일 날. 현금 계정은 생략해. 현금 계정은 생략합니다. 상품하고 상품 매출이익. 상품 계정하고 상품 매출이익 계정만 보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리고 상품에 15일 날 다시 60,000원이 증가합니다. 60,000원이 증가를 했어요. 전기를 해보니까 60,000원. 현금 주고 샀고요. 현금. 7월 며칠이었어? 15일 날. 이렇게 15일 날. 7월 15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전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놔두고 나갔지. 그래서 우리 기업의 상품의 원가는 이제 110,000원이야. 자, 또 요것도 전기해보자.
상품 계정 또 전개해서 오른쪽에 4만원, 역시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이니까 다 설명을 쉽게 하려고 교수님이 다 현금만 했어. 뭐 외상을 했으면 외상 매출금일 텐데, 상품 4만원만큼이 여기 20일날 나가고 있어요. 판매되고 있지. 20일날. 자, 이렇게 되어졌어. 자, 그리고 상품 매출이익 3만원이 생겼습니다. 또 3만원. 당연히 상대편 계정 과목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과 같이 되는 요거 7월 20일. 자, 이렇게 된 거야. 저기서 줄여줄까?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봤더니 요 봐봐, 상품을 요 기간 동안에 7월 동안에 11만원어치를 사온 거였고 원가로 8만원만큼이 나가서 상품의 잔액은 얼마가 되냐면 11에서 3만원을 뺀 8만원을 뺀 3만원이 남는 것이야. 여기 합계를 이렇게 내보면 이제 합계를 내겠지. 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합계가 에러 난다. 자, 11만원이잖아. 11만원. 합계가. 그래서 여기도 같이 이제 11만원으로 옮겨서 맞춰서 이 계정이 닫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닫힐 텐데, 얼마가 여기가 적혀야 대차가 맞겠어? 여기 3만원만큼이 적혀서 이게 다음 기로 이제 이게 7월 31일이 됐다라고 그러면 7월 31일이 됐다라고 그러면 차기 2월 혹은 차월 2월, 월이니까 차기 2월에서 이렇게 다음 기로 넘기는 것이야. 이렇게 차기 2월 해가지고. 즉, 요 3만원이 뭐라는 뜻이냐면 기말상품 재고액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기업은 상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 7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야. 왜 그런가 봐봐. 여기 가서 봤더니 상품 매출이 여기 4만원 먼저 생겼고 여기 한 3만원 생겼고 7만원 아니야, 합계가. 그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된 것 같지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이 상품의 매출액을 알 수가 없어요. 총 매출한 금액은 얼마인지는, 이익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상품으로 감소되어진 거 있지. 이렇게 상품의 차변에 감소되어진 금액 여기 8만원에다가 여기 상품 매출이 7만원을 더한 금액을 거꾸로 더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 불편하지? 요거 이렇게 더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상품이 요쪽으로 감소는 되지만 이익을 남기지 않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이게 좀 어려운데 타겟형 대차라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냐면 파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이제 제조업자나 혹은 그 도매상 같은 경우 소매상한테 이 상품을 한번
줘볼 테니 얼마간 좀 팔아봐달라 이렇게 견본으로 보내는 것들이 있거든. 견본으로 사용을 해보든지 직접 견본품. 그런 애들은 매출 이익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러면서 상품은 감소돼야 되지. 그래서 그런 애까지 다 매출 이익으로 매출액에 포함되어지는 모순이 생기는 이런 거였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방법이었어.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우리 기업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냐면, 상품 매출액을 계상해주고 매출 원가를 보여주고 이런 흐름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 요게 이제 기말상품 재고액을 의미하는 것이야, 여기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알려주는 손익계산서 체계를 갖고 있거든. 잠깐 이제 현행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요거 전산회계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전산회계 프로그램. 자, 여기 청운상사 한번 들어가 보자. 자, 현행에 여기 요런 애들 이제 조금 가까이 안 보이는데, 여기 손익계산서라는 한번 들어가 볼게. 자, 현행의 손익계산서는 여기 봐보자. 매출액 이렇게 적히게 되어 있어. 매출액, 그러니까 총액이야. 여기는 뭐가 포함된 금액이냐면 상품의 원가와 상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 합해진 금액이야. 그래 놓고서는 요 두 번째 단계에서 뭐를 빼달라고 하고 있냐면 매출 원가를 빼달라고 하고 있어.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카메라를 좀 가까이 가져갈게. 이렇게. 자, 상품의 매출액을 먼저 보여주고 상품의 매출 원가가 얼마짜리냐를 어떻게 보여달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심지어는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고 단기의 상품 매입액은 얼마고 기말에 얼만큼 남아있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체계를 해서 상품 매출 원가를 빼서 상품 매출 총이익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고 있거든. 이렇게 매출 총이익.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좀 한계도 있고 한가로운 방법이었던 것이야. 이게 한가로운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기로 했느냐면, 순수계정 분기법을 하지 말고, 자, 순수계정 분기법 사용하지 말고, 자, 여기다 이거 지우지 말고 추가해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출칸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 순수 계정이 아니고 계정이다. 순수 계정 분기. 자, 이러지 말고 상품 계정을 분할하자 이랬던 겁니다. 상품 계정을 분할해 보자. 상품 계정을 분할을 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분할을 먼저 이분법만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 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지금 정신이 없을 텐데,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기록을 택한 것이야, 할 때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이분법이면서 계속 기록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7월 1일에 어떻게 했느냐면, 회계 처리가 이분법에서는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 안 해요. 그대로 그냥 상품 계정을 사용합니다. 상품 5만원. 그리고 오른쪽에 현금, 이건 변함이 없어요. 현금 5만. 자, 그리고 이제 7월 10일에 거래인데, 7월 10일 날은 어떻게 그랬냐면, 상품 8개를 8만원에 매출하고 있었지. 자, 이때 현금 받은 금액을 8만원을 적습니다. 하고 현금 8만원 받았다니까 8만원 적어요. 그래 놓고서는 오른쪽을, 아까는 상품의 원가 이 부분을 다 이제 보러 갔었지. 자, 일단 보는 건 지금까지도 봐야 돼. 계속 기록법을 하게 되면. 자, 계속 기록법을 해야 되고 있으니까.
계속 기록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상품하고 상품 매출을 두 개의 그 자산이라는 순수한 계정하고 이익이라는 순수 계정으로 분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기를 한 것이야. 분할을 해서 뭐라고? 매출이라고 해서 8만 원이라고 이렇게 적어본 거야. 이렇게. 자, 이러면 매출원가는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매출원가를 계속하는 방법을 택했으니까 계속 기록을 하는 것이야. 불편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매출액을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이제 개선된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 상품의 매출원가는 얼마야? 요거 7월 5일날 5,000원에 사왔던 거 8개를 팔았으니까 앞서 계산한 것처럼 매출원가는 4만 원이 된 것이지. 자, 그래서 요 4만 원을 이렇게 적은 것이야. 뭐라고 적어?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적은 것이야. 여기도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매출, 이게 상기업의 매출은 뭐 상품 매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출만 적어도 돼. 상품 매출 안 적어도 돼. 지금 당연히 상품 매출이어서 상품하고 제품을 동시에 파는 기업인 경우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나누지만 지금 이렇게 매출 이렇게만 가도록 하자. 자, 여기도 좀 이렇게 줄여서 매출원가라고만 하도록 하자. 매출원가를 계상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차대변이 안 맞잖아. 밑에 것에 대해서 4만 원을 적어주는 거야. 매출원가에 대해서. 뭐가 감소한 것이야? 상품이 감소한 것이야. 이렇게 4만 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5일 날 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면 15일 날 상품 또 사들여오지 6만 원만큼을 사옵니다. 그리고 현금 6만 원. 자, 이럴 땐 변할 게 없어요. 그죠? 상품 계정을 이분법에서 분할하면은 차변은 상품, 대변은 매출 이렇게 하는 방법이거든. 자, 그 다음에 20일 날 거래를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요거대로 팔렸다고 이제 그대로 여기서는 가정을 하자. 계속 기록해야 되니까. 자, 현금 얼마 받았어요? 7만 원을 받았지. 자, 그리고 오른쪽에 매출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바로 그 전 금액을 매출이라고 해버리는 것이야. 매출 7만 원. 자, 그래 놓고서는 요 상품의 매출 원가를 계상하러 가는 것이야. 자, 매출 원가 얼마였어? 요거 2개 만원과 요거 5개 팔아야 되니까 7개 총 요거 3만 원 합해서 매출 원가가 4만 원이었어. 상품 매출원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매출원가로 하기로 했어요. 정확히는 상품 매출원가지만. 자, 그리고 (4만 원만큼을) 어디서 줄여줘? 상품 나갔으니까 상품과 같이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또 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상품에 5만원, 6만원 요거 들어온 거는 동일합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이익이 아니고 매출 계정을 하는 것이야. 자, 매출 계정을 봤더니 7월 10일 날 얼마를 팔고 있냐면 8만 원을 팔고 있어요. 상품 매출에 8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매출에 얼마를 팔고 있어? 7만 원을 팔고 있어. 그래서 매출 도합 15만 원이야. 자, 그리고 매출 원가 보도록 하자. 자, 매출 원가라는 애만 보는 거야. 여기 매출 원, 아이고,
보고, 자, 매출 원가 여기다 하나 더 적도록 하자. 여기다 적자. 비교하기 좋도록 매출 원가 7월 10일 날 매출 원가가 얼마냐면 4만 원. 이건 없는 거지. 자, 이런 애들도 다 지우자. 헷갈리니까. 이것도 지우자. 자, 매출 원가 10일 날,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이건 다 현금이다, 그지? 상품이다, 상품. 매출 원가로 가는 것이야. 그 다음에 20일 날, 여기 매출 원가, 여기 또 있지, 차변에 4만 원. 4만 원. 그래서 상대편 계정 과목이 상품. 자, 여기 7월 10일 날 4만 원만큼 상품이 감소할 때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뭐냐면 매출 원가로 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20일 날도 마찬가지로 매출 원가다. 자, 이렇게 해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보자. 상품의 감소되는데 여기 매출 원가라고 제공된 애만 상품의 매출 원가 아까 손익계산서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야. 만약에 견본품 이렇게 되면 상품이 감소되더라도 여기 상대편 계정 과목이 견본비 이렇게 해서 이제 타계정 대체로 이제 상대편 계정 과목이었어. 매출 원가로 가지 않는 거야. 상품이 감소하면서. 자, 그런 단점을 해결을 하고 매출 총이익도 매출액 요 합계를 내면 15만 원에서 여기 합계를 낸 8만 원을 뺀 매출 총이익도 7만 원으로 이 방법 앞서 방법에 의해서 했을 때하고 동일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품의 재고액도 11만 원, 8만 원 이렇게 해서 상품 재고액이 3만 원만큼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31일 날 똑같아. 차월 2월 해서 3만 원만큼이 이렇게 되어진 다음에 요거 합계내서 볼까? 자, 이렇게 해서 11만 원. 이것도 합계되면 11만 원이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합계를 해서 양쪽에 금액이 딱 맞았으니까 두 줄을 그어서 이렇게 해서 마감하고 다음에 8월 1일 날 이제 다음 기가 시작된다 그러면 8월 1일 날 전월 2월 해서 상품의 전월로부터 2월 된 금액이 3만 원으로 8월 달이 이렇게 시작되도록 이렇게 하는 회계 처리인 것이야. 계정이. 그럼 8월에 또 사들이 오면 이렇게 되는. 요게 바로 기초 상품 재고액이 되어지고 이렇게 또 8월 5일에 또 사고 10일에 사고 그러면 단기 상품 매입액이 되고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야. 자, 여기 와서 보면 이제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손익해서 이제 매출액의 수익으로 가고 요거 매출 총액 15만 원이 그 수익 총액으로 가는 거야. 매출액 총액으로 15만 원. 그리고 매출 원가 요건 비용으로 가면은 매출액에서 15만 원에서 매출 원가를 뺀 8만 원만큼이 뭐가 돼? 매출 총이익 이렇게 되어지는 흐름이다 라는 겁니다. 자, 뭔가 개선은 조금 됐는데 저 아까처럼 요 그 문제 그 견본비나 이런 것들을 빠져나가는 상품이 팔려나가서 이익을 얻고 희생된 이런 것들을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개선은 됐는데 아직도 뭐야?
아직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상품의 매출원가를 이렇게 그 장부에다가 계속 기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계속 기록법을 포기를 한 것이야. 이 장부에다 계속 이거를 매번 살릴 때마다 이렇게 매출원가를 계속 기록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과감히 포기하고 팔릴 때 그러면 이런 매출원가를 계상하지 말자라고 했던 겁니다. 팔릴 때 계상하지 말자. 그럼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을 교수님이 다음 섹션에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